예. 헉, 녹화되고 있지 않았나 봐. 됐죠? 봅시다. 10월 31일자로 들어가야 되겠지. 318번 코드여야 돼. 항상 내가 들어가 있는 코드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뭐 이것도 어려운데 막 금액이 이상하고 이러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코드가 이거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일반 전표. 예, 이게 안 닫혔더니, 예, 일반 전표. 네, 며칠이죠? 12월 30일. 고민할 필요 없어요. 12월 31일자리 입력하는 거고요. 7월 1일 화면 보이니 얘들아? 미소 상사의 2천만 원을 1년 뒤 상한 조건으로 대여하고 연 5% 이자를 상환일에 수취하기로 약정하였다.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시오. 라고 돼서 1년 있다가 이자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거야. 그런데 이제 결산일이 온 거지. 그러면 그 개월수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저 계산기 틀렸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점 05, 100만 원이에요. 월화 계산 7월 1일이니까 6개월이잖아요, 얘들아. 6개월, 6개월분에 대한 이자를 계상해줘야 돼. 그럼 50만 원이겠지? 2천만 원 곱하기 0.5는 5, 20 해서 1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12분의 6만큼, 반만큼이죠.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자를 계상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미수수익이에요, 미수수익. 아직 못 받았으니까, 못 받았으니까. 얼마? 50만 원. 대변에는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겠죠? 이자 수익. 출금이라고 해서 대변이라고 해야지. 자동으로 채워졌을 거예요. 안 채워졌네. 출금을 한번 해서 그럴까. 50만 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자. 이건 뭐 미수 수익, 이자 수익만큼 계상하는 거,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거. 매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고, 실제로 매번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거는 매 회계 결산 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품 임시 보관용 창고를 3개월간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료 150만 원을 비용 처리하였다. 그쵸? 임차료 성급분을 계상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한 달분은 성급분이에요. 세 달에 150이니까 한 달분은 얼마예요? 150만 원, 아니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비용을 내가 뭐야? 임차료라고 했으니까 10에 31일 대변에 임차료 빼줘야 되겠지. 얼마만큼? 임차료 판관비에 50만 원만큼. 그리고 차변에는 성급비용인 거죠. 성급비용. 됐죠? 3번. 현금 가부족 차변 15만 원은 현금 가부족 차변 잔액 15만 원은 결산일까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지금 차변에 현금 가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대변으로 보내야 되죠. 결산이니까 현금 가부족 15번 됐죠? 그럼 차변에는 뭐라고 해요? 잡손실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잡손실 15만 원. 그다음에 4번 가수금 잔액 150만 원은 유로금속의 매출 관련 계약금 입금액으로 판매되었다라고 있어. 돈이 들어왔는데 이거 왜 들어왔는지 몰라. 그럼 우리가 가수금이라고 처리를 하고 돈이 나갔는데 이게 어떤 계정으로 얼마만큼 갈지 모르면 출장 갈 때 어떻게 처리했어?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지. 가지급금으로. 아유, 건물에 아주 그냥 공개방송까지 나오네. 그다음에 4번 볼까 얘들아? 4번 보니 가수금 잔액은
차변에 돈 대변에 가수금이라고 있었을 거야. 근데 이 대변에 있는 가수금의 원인을 알았다라고 하면 차변에 보내주면 돼. 차변에 가수금 또는 가수금은 부채야.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부채로 잡아놓는 거거든. 근데 대변에 있어. 그거를 결산에 상기한다라는 거는 차변으로 보낸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매출 관련 계약금이니까 선수금이었었어요. 유로금속에 이러면 되죠. 됐어요? 4번까지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저 여러분 믿어요. 됐죠? 네, 다음은 결산일 현재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내역이다. 당사는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익을 통산하여 회계 처리하고 있다. 뭐냐면 통산해서 결론적으로 즉 뭐야? 전년도 말 공정가액이 3천 50만 원이었는데 단기 말의 공정가액은 얼마에? 3,250만 원이에요. 얼마만큼? 20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평가손이 20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 평가손익이 발생한 거죠. 이익이. 그러면 이게 손익이 발생했다는 건 뭐야? 단기 매매 증권의 차변 잔액을 늘려줘야 된다는 거지.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늘려줘야 돼. 왜 늘려줘야 돼요? 가치가 올라갔잖아. 얼마만큼? 네, 200만 원만큼. 대변에는 그 이유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해서. 됐니, 얘들아? 바로 분개할 수 있죠? 6번. 외상 매입금 중에는 미국 샘 IT사와의 외화 외상 매입금 13,000, 1,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가서 봐야 되는 거야. 만약에 1,300만 원으로 했다라는 거는 환율이 1,300원이었어. 근데 지금 얼마 됐어? 1,100원.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겠지. 얼마, 이거 지금 1,100으로. 그러면 외상 매입금을 차변에 줄여주는 거야. 외상 매입금 외상매입금, 네, 거래처, 쌤, 있지, 쌤 IT. 얼마만큼? 네, 200만 원만큼. 그 대변에는 뭐예요? 이익이죠? 외화자산, 외화자산, 외화환산 이익이겠지. 외화환산 이익. 추워. 연말 거를 우리가 환산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팔거나, 그러니까 외환 예상대를 갚거나 받을 때 발생하는 거는 외환차익, 외환차손. 또 얘는 외환산이익, 외환산 손실. 이익이죠, 여러분? 왜? 외상매출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외상매입금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외환산이익 200만 원 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보자. 다 왔어, 얘들아. 이제 수동결산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은 다 왔어요. 그래서 외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외화 환산, 외화 자산 부채의 환산, 그쵸? 그다음에 미수수익, 선급 비용 계상, 잡손실, 가수금, 가지급금 정리 이러면 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다 거의 정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봅시다. 그 다음에 유동성 대체. 왜냐하면 장기 차입금이지만 언젠가는 유동성, 1년 내로 상환기간이 도래하겠지. 그럴 때 우리가 유동성, 그지? 뭐지?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한다. 장기 부채인데 유동화된 거지. 그러면 볼까요? 차입금 500만 원이 상환기한이 1년 내로 도래하였다. 유동성 대체를 위한 조건은 모두 갖추었다라고 보자라고 하면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 없애줘야 되지. 이제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장기 부채가 아니라는 거지. 거래처가 어디니? 우리은행.
얼마? 500만 원. 그 대변에 있는 거는 뭐다? 아, 이거는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거지. 장기 부채였었는데 이제 1년밖에 걸 안 남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은행. 됐죠.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예수금과 대급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것도 여러 번 했었어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시오. 납부할 세금은 미지급 세금,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입력은 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가세 대급금 잔액, 예수금 잔액. 그럼 예수금 잔액을 차변에 옮겨주고 대급금 잔액을 대변으로 하고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는 분계를 볼게요, 여러분. 네.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에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은 내가 내야 될 돈이에요. 내야 될 돈에서 부가세 대금을 뺀 금액을 내가 미지급 세금이 되는데 만약에 전자신고 했다라고 하면 자비익이라는 전자신고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그럼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인데 뭘 빼고 자비익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빼고. 됐니, 얘들아? 이거 별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3월, 6월, 9월, 12월 말일날 6월, 3월 31일, 6월 30, 9월 30, 12월 31일 날 요 대체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체 분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 되게 수월해. 얘는 또 318번 맞니? 318번 맞네. 이제 메인 메뉴로 가야 되니까 요거 메인 눌러주세요. 메인 눌러주고요. 여기 와봐. 결산 자료 입력. 결산 자료 입력 보이니? 우리 지민이 보이지? 현재도 보이지? 수연이도 결산 자료 입력 보이지? 히히. 결산 자료 입력. 네, 결산 자료 입력하고요. 이제 결산을 월별로도 결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연간으로 지금 결산하시는 거죠? 01월부터 12월. 네, 됐죠? 문제에서 보니까 얘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되겠지? 재고자산을 집어넣어야 돼요. 재고자산 집어넣자. 일반 전표 닫자. 그렇죠? 재고자산 넣어야 되지. 원재료 재고액 어딨니? 기말 원재료 재고 여기 초록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다 얘들아. 이 초록으로 보이는 곳에다 넣는 거야. 어디다 넣지가 아니라 이렇게 길쭉길쭉 할 때는 넣을 데가 없어요. 이렇게 작아질 때. 기말 원재료 재고액 얼마? 3,500만 원. 그 다음에 제공품 재고액 제공품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겠지. 기말 제공품. 그쵸? 75만 원. 됐죠? 그 다음에 제품. 제품, 원재료비, 단기, 상품, 제품. 맨 뒤에 있나 보다. 기말 제품 재고에. 여기 있죠? 익숙해져야 돼요. 850만 원.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를 처리하래요. 여기서 감가상각 버튼을, 여기 보이니 얘들아? 결산절에 감가상각, 대손상각, 퇴직충당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감가상각 누르면요. 음, 새로 불러오기. 없어요. 아, 감가상각비를 이제 여기 일반 상각비와 그 제조로 넣어줘야 돼요. 보자. 원래는 이제 감가상각을 했으면 여기서 새로 불러와서 결산 반영하면 끝인데 여긴 지금 기초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보면 건물이 여기 건물 기계 여기에 지금 본사 및 관리부 거 먼저 하자. 본사 및 관리부 거는 어디에 여기에 경비에 들어있지 않고요. 판관비에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본사 및 관리부는 판관비 걸로 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반감비에 어디 건물 200만 원. 잘 찾아와야 돼. 기계장치는 없죠?
차량 운반구 얼마? 120만 원. 너무 추워서 감기 걸린 것 같아. 비품 190만 원. 너희 안 춥지? 너네 닫고 아주 편안하게 앉아있지? 190만 원. 비품 190만 원. 어. 이러면 됐죠? 그 다음에 제조부 거. 제조부는 쭉 올라가면 어디에 이렇게 경비라고 되어 있는 거에 감가상각비를 찾아가면 된다. 건물 80만 원. 그다음에 기계장치 200만 원. 차량 운반구 135만 원. 비품은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게 있어요. 대선 충당금. 지금 이것도 다 자동 결산에서 나올 만한 거 100%가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각각 항목을 너희들이 이해하면 다른 것들이 나왔을 때 어렵지 않다. 매출 채권. 대손상각 눌러봐, 얘들아. 여기에서는 대손율만 추정하면 돼, 대손율만. 만약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2%의 대손상각비를 계상하다라고 하면 이걸 2로 고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1%를 계상하다라고 하면 1%. 됐어? 1%.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하고 어떻게 결산을 반영하면 돼요. 그러면 어디에 아까 한간비에 대손삼각비에 와 있겠지. 여기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온 와 있지 얘들아? 이렇게 자동으로 와 있는 거야. 그리고 보자. 기말 퇴직금 추계액 및 당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충당 부채로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설정 전엔 1,700, 2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했더니 2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얼마만큼 추가로? 300만 원, 제조부는 1,000만 원만큼 추가하면 되겠죠. 열어봐요. 퇴직 충당. 기초전액 딱 써있지, 얘들아? 써있지? 단기에 지금 증가시킬 게 퇴직급여 추계액이 얼마냐면 2천만 원. 응? 퇴직급여 508이 2천만 원이 아니네. 3천만 원. 이렇게 틀리면 안 돼. 3천, 2천. 됐죠? 그럼 요거가 자동 결산 반영해야 되겠지? 그렇게 되면 퇴직급여도 이렇게 와 있어요. 이게 제조부께 또 와 있겠지? 얘는 지금 300에다가 여기에 퇴직급여가 경비의 퇴직급여 여기 있네. 이제 농우비에 퇴직급여 있는 거지? 퇴직급. 1,000만 원. 아까 300만 원, 요 위에 1,000만 원이 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당기 법인세, 네, 법인세 선납세급은 4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추산액은 52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입력하는지가 중요한데요. 네, 선납세금이고 여기에서 선납세금 405천 분기해야 되니까 450만 원이라고 별표해놔 이거. 선납세금 입력하는 거 하고 추가 계상액은 70만 원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 선납세액 입력하고 그다음에 추가 계상액 입력하고. 됐니 얘들아? 음, 그런 다음에 이제 다 했지 얘들아. 끝까지 법인세 추가 계상액까지 인가는 수동으로 나올 만한 건이 1, 2, 3, 4, 5 다 나와 있는 거. 이제 그 법인세 추산액까지 기말 재고액,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퇴직급여 추계액, 법인세 추납액. 그죠? 이렇게 하고 나서 다 했다. 끝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F3이라는 전표 추가를 눌러주셔야 돼요. 전표 추가, 일반 전표 반영할 거냐? 오케이, 반영해라. 됐어요. 그럼 궁금하지, 얘들아? 12월 31일로 가서, 네, 319번 또 있네. 됐어. 여기 318번 모에 가서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자에 가면 있겠어? 일반 전표 한번 클릭해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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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네, 12월 31일. 이렇게 다 와 있네.
그러면 아까 법인세도 네, 와 있죠? 선납세금 대체 분개해주고 미지급세금으로 70만 원 맞춰놓고. 아니면 얘가 이 같은 분개로 해가지고 묶어도 되는데 얘는 별도로 해서 선납한 거는 대체 분개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미지급세금 잡아주는 별도의 분개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끝! 예. 잘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캡처가 되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네, 319번. 아니, 319번 회사 코드로 가야 된다. 다 닫고, 요 메인 하면 메인 눌러서 와서 요 319, 8번을 319번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스스로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보면요. 예. 그래서 319번. 319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320번 하나만 하면 되니까. 헉, 기출문제까지 온 거예요. 319번 클릭. 결산 연습 한 번 더 하네요. 네, 지금 48분이고요. 이제 지금 10분 쉬었다가 11시부터 결산 정리 319번 코드 결산 빠르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세요, 여러분. 힘들지? 11시까지만 쉬자. 잠깐 저도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조금 다시 시작. 잘 쉬었어, 얘들아? 그래도 아무튼 열심히 그 너희들의 학번 뒤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예, 결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결산을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잠깐 너희들한테 시간을 주고 싶은데 또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만, 네, 잠깐만요. 음, 잠깐만요. 하나만 좀 들어주세요.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319번. 회사 코드로 들어갔죠? 아까 여기까지 했었지, 얘들아? 10월 1일, 어, 납부하고 자산 계정으로 처리한 공장 화재 보험료. 얘들아, 여기 별표하고 선급 비용으로 처리한 거야. 자산 계정으로 처리했다라는 거는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고, 선급 비용으로 처리한 거를 이제 발생한 것만큼 보험료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거든. 를 600만 원에 대하여 단기 경과분을 결산에 반영하시오. 단기 경과분을 결산에 반영한다라는 이야기는 단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보험료라는 계정으로 떠는데 예, 처리하는데 공장은 500번대 보험료로 작성하면 되겠죠. 교수님 말이 네 볼게요. 10월 1일. 근데 지금 보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잖아요. 600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3 하면 150만 원만큼 비용 처리하면 되고요. 이 결산에 관련된 건 몇 월 며칠자로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12월 31일. 차변에 보험료 네 500번 대거랬죠. 150만 원. 대변에는 선급 비용 끝.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현재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내용 이외의 거래는 고려치 않는다.
세무통상 거를 전기의 공정가액이 1,500만 원이었어요. 취득가액은 1,650만 원이에요. 이거 취득가액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미 어떻게? 예, 1,500만 원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말 공정가액으로 이거는 반영이 되어 있을 거니까. 단기말에 봤더니 공정가치가 1,68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180만 원만큼, 180만 원만큼, 네, 볼게요. 차변에, 네,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네, 178번. 투자죠, 투자. 투자. 얼마? 네, 180. 대변에 이제 이 180만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처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기에 취득가액 1,650만 원이었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150만 원이 있었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얼마? 150만 원만큼 있었어요. 그 나머지만큼만 요 150, 1,500 아니고 150. 네, 그리고 나머지만큼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어떻든지 간에 지난기 말 가액으로 공정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전기말 금액하고 단기말 금액하고 비교하는 것이 맞으나 그걸 했더니 180만 원만큼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났지만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육사, 24. 2명 정도 빠졌네. 괜찮아. 됐어요. 됐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죠. 되게 난이도 높아요. 이번 별표. 나올 만한 문제죠? 어렵게 나온다면 나올 만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개발비 400만 원 든 3번. 개발비 400만 원에 대하여 당해년도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상하시오. 단 개발비는 작년 초에 취득하였으며 내용 연수는 5년 정액법으로 하였다. 법정 상각 법이액을 전부 무형자산 상각비로 인식하였다. 말이 엄청 어렵네요. 그쵸? 지금 개발비가 얼마 있냐면 400만 원이에요. 그럼 무형자산, 이것도 지금 별표인데 뭐냐면, 무형자산은요, 직접법으로 뺀단 말이야. 무슨 소리야? 개발비를 대변에 직접 빼주기 때문에, 무형자산 계정에 있는 400만 원이 400만 원이 아니라는 거지. 뭐야? 작년 초에 100만 원을 뺀 나머지 4년어치가 4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계상해야 될 건 100만 원인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 이 400만 원은 5년치가 아니라, 그래서 80만 원이 아니라, 내용연수 5년이고요. 작년 초에 해서 작년 말에 한 번 반영했던 결과가 개발비 4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물론 저기에 가서 직접법으로 하셔도 되죠. 자동결산 입력 가가지고 개발비 100만 원 하면 돼요. 다시 또 감가상각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다 입력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고전산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계산된 감가상각 범위액을 감가상각비로 반영하시오. 단체 시단 재산 이외의 자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기계장치가 기계 01이라고 하고 코드번호 101로 해가지고 감가상각을 한 다음에 그것을 결산에 반영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 먼저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결산자료 입력 넣어서 01월부터 12월. 그럼 아까 무형자산 올해 처리해야 될 게 얼마라고 했죠? 무형자산이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영업권을 얼마라고? 100만 개발비죠? 100만 원. 100만 원. 네,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고정资산 등 자료 입력에다가 전체 메뉴 한번 볼까요? 메인에 고정資産 등록에 기계장치. 계정 과목은 기계장치. 네, 자산 코드몽은 네, 101번. 기계 01. 취득 연월일은 2021년 02월 27일. 아이고, 다시. 방법은요? 감가상각 정률법이죠, 정률법. 됐고, 기초가액이 얼마야? 기초가액은 2,400만 원.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900만 원. 그 다음에 생각 대상 금액이고, 이게 지금 기회장치는 제조잖아요. 500번대 제조. 됐습니다. 상각 내용 연수가 몇 년이죠? 5년. 됐어요.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예, 감가상각, 고정資産관리대장,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명세. 전체로 한번 봐줘야지만, 어디에, 아까 결산자료 입력있지, 얘들아? 예, 제가 여기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가서 한번 봤어. 보고 여기에 감가상각비 눌러봐. 와 있지. 안 와 있는 사람. 다 와 있어, 얘들아? 좀 빠른가? 됐어, 와 있어? 우리 지민이 했어? 헉! 어머,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이게 뭐야? 말을 해주지. 어떡해, 어떡해, 공유. 얘들이 공유가 안 됐는데 왜 말을 안 해줬어? 다 알아들었어, 그래도? 고전산 입력부터 다시 해줘야겠네. 아까 일반 전편을 알겠지, 얘들아? 일반 전편은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편 보자.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었어. 어떡해.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 아까 예, 보험료 선급비용 처리한 거 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180만 원 발생했지만 전께 발생한 평가 손실을 제하고 나머지 30만 원만 처리한다라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게 결산자료 입력이었어요. 결산자료 입력에 01월부터 12월 치고 들어와서 판관비에 개발비 옆에다 100만 원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됐지? 보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게, 고정자산 등록. 요 메뉴에 보면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거든. 고정자산 등록에 따라한 사람도 있긴 했을 텐데, 네, 기계장치, 코드 기계장치, 기계장치. 예, 기계장치에 코드 101번에 자산 코드 기계 01로 취득일자 안 한 사람 따라해. 안 한 사람. 이렇게 들어가서, 예, 취득일자가 2021년 02월 27일. 상각 방법은 정률법. 기초가액은 2,400, 감가상각 누계액은 900, 장부가액은 자동으로 뜨죠? 여기 와서 내용 연수를 5년이라고 표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경비 구분에는 네, 제조라고 하셔야 되겠죠? 됐니, 얘들아? 여기까지 왔니? 우리의 채팅 어디 갔어? 오케이, 창현이 잘했어. 15분. 맞지?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산 등록을 하고 나면 바로 끌어오질 않고 이게 구조가 미삼각분 감가상각비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한번 들어가서 전체로 조회 한번 해주세요. 그럼 내가 감가상각한 게 나오는지 보세요, 여러분. 나오는지 보세요. 나왔나요? 네, 나왔어요. 그 닫고요.
닫으셨나요? 네, 닫고요. 당연히. 지민아 보이지? 결산자료 입력. 네. 1화부터 12월. 여기 감가상각 눌러봐, 얘들아. 이렇게 와 있어야 돼. 기계장치가 와 있어야 되고, 요거를 여러분이 결산 반영 눌러주세요. 결산 반영. 나요? 결산 반영. 결산 반영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보자. 기말 퇴직급여 추계액 및 단기 퇴직급. 여기까지는 보이지, 얘들아? 네, 기말 퇴직급여 추계액 및 단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추계액의 10%를 충당부채로 설정한다. 퇴직급여 추계액이 4천, 3,500이잖아. 400만 원과 350만 원을 퇴직급여 추계액으로 한다라는 거야. 퇴직급여 추계액,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차액보충법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전에 10%만큼, 아니, 아직 그 모자, 내가 400만 원을 설정한다라고 하면 모자라는 것만큼만 차액보충법으로 얼마만 하면 돼? 150만 원만. 얘는 350만 원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잔액이 150이기 때문에 200만 원만큼 퇴직급여 추계액을 추가 설정하면 되는 거야. 됐니? 열어 이거. 그럼 잔액은 이렇게 와 있어. 그래서 내가 500번대를 얼마? 네, 400만 원, 350만 원. 그러면 단기 추계 설정액을 400, 그다음에 350으로 해주잖아. 350. 그럼 추가 설정해야 될 게 150, 200으로 보여.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 결산 반영 버튼 눌러줍니다. 결산 반영. 네. 끝. 그러고 나서 끝나면 돼? 안 돼? 안 되고 뭐를 누른다? 전표 추가 있지 않는다. 전표 추가 있지 않는다. 창현아 알겠지? 전표 추가 있지 않는다. 다현이도 서현이도 알겠지, 서현아? 오케이. 우리 지윤이도 백지윤, 유지민, 태양이, 박태양, 안절고 잘하고 있지? 됐어, 얘들아? 오케이. 됐어? 돼서 전부 추가하시면 되는 거죠. 자동 결산까지 끝났어. 이제 결산은 마스터라고 하면 되겠지? 요 유형만 나와. 알았지? 이 유형만 나오니까 이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혼자 하는 수동 결산도 있네. 이건 분계인데, 빠르게 그냥 분계만 빨리 하고 넘어갈게, 얘들아. 그 다음에 장부 조회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조회, 그 다음에 부가세 조회까지가 있네요. 그래서 좀 빠르게 여러분들 쓱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분계는 따로 제가 설명하지 않아줘도 될 것 같아요. 뒤에 보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한번 해줘? 빠르게 한번 해줘. 보자. 일단 지금 이거 어디서 몇 번 코드로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319번이고요. 12월 31일자로 오케이, 수연이, 우리 수연이까지. 오케이. 이렇게 이제 그 뭐죠? 요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비용 처리한 건물보험료 중 단기 귀속분은 180이다. 라고 하면 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급 비용 계상. 보험료를 처리해서 240만 원을 그러면 선급 비용 60만 원 계상. 됐죠? 두 번째, 수익 처리한 건물의 임대료 360만 원은 당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한 달에 지금 30만 원씩이고요. 내년 3월 90만 원은 내년 거라는 거예요. 수익 처리했는데 그 뭐예요? 선수 수익인 거예요. 선수 수익 90만 원 계상. 이렇게 쓰면 되겠지. 선수 수익 90만 원 계상. 정답은 뒤에 있으니까 선수 수익 90만 원 계상.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에 대한 단기분 이자 48만 원, 미계상, 미수, 뭐죠? 미수 수익 48만 원 계상.
이자가 발생했는데 못 받은 거야. 아직 계상하지 않아. 미수수익 계상, 미수수익 계상. 관리부에서 사용할 사무용 장부 100만 원을 구입하고 자산 처리할 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현재 20만 원이 미사용 상태다. 관리부에서 사용할 사무용 장부 100만 원을 구입하고 자산 처리했어요. 20만 원이 남았대요. 이건 뭐예요? 자산 처리한 100만 원 중에서 80만 원을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소모품비 80만 원 계상, 소모품비 80만 원 계상. 9번, 공장에서 사용할 소모성 물품 100만 원 중 결산일 현재 사용액은 80만 원이다.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해야 다 똑같은 구입하고 자산 처리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얘하고 얘는 같은 문제 같지만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는요, 지금 자산 처리한 거, 소모품 처리했는데 미사용 상태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얘는 4번은 소모품비 80만 원 계상이고요. 5번 같은 경우에 뭐야? 사용액이 80만 원인데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선급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20만 원을 계상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비용 처리 80만 원. 얘는 전부 비용을 처리했기 때문에 비용 100만 원 처리하면 안 돼요. 20만 원은 자산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20만 원 소모품 자산 처리. 죠. 6번.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1650만 원이나 실제 현금 잔액은 1590만 원이다. 현금과 부족 발생했죠. 그래서 지금 발생한 게 얼마냐면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정산 완료했으나 회계 처리하지 않는 영업부 직원의 출장비로 판명되었으나 잔액은 확인할 수 없다. 여기에서 지금 현금과 부족 발생했는데, 그쵸? 장부상 현금 잔액이 1650이고, 실제 잔액은 159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6번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60만 원 일단 모자라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라고 처리해 줍니다. 대전에 현금이라고 처리해 줍니다. 하고, 그 다음에 차변에 50만 원만큼이 뭐야? 여비교통비예요.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여비교통비. 나머지 10만 원은 잡손실. 잡손실. 그다음에 7월 1일에 공장에서 사용 중인 화물차의 자동차 보험료 1년분 72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 처리하였다. 얘들아, 자산 처리했는지 비용 처리했는지가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겠죠. 7월 1일 자산 처리했다. 라고 되어 있고, 선급 비용 처리했다라는 뜻이에요. 자산 처리했다 이꼬르 뭐 했다? 선급 비용 처리했다. 그랬는데, 예, 6개월, 36만 원만큼은 보험료를 처리해야 되죠. 예, 500번대 보험료, 차변에 보험료 36만 원. 대변에는요, 선급비용 나가겠죠. 선급비용 36만 원. 제가 왜 이렇게 빨리 말해요? 뭐 정답에 보면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 보고 참고하시면 돼요. 7월 1일에 사무실을 1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1년분 임대료 120만 원을 자기합수표를 수령하고 전액 선수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김학결선 씨 수정분개를 하시고 얘도 지금 뭐야? 선수 수익은 부채예요. 부채로 처리해 놓은 거예요. 임대 수익을. 그러면 자산 처리된 게 얼마? 120만. 선수 수익 없애주고요. 차변에 선수 수익 얼마? 60만 원만큼. 대변에는 임대료 수익이죠. 임대료라고 하면 되겠죠. 차변에 선수 수익 60만 원, 대변에 임대료 하시면 돼요. 9번 단기 차입금 중에는 외화 차입금 200만 원이 있다. 결산 현재 적용 환율은 1,200원. 거래처는 고려하지 않는다. 원래 얼마였었어? 1,000원. 였는데 1,200원으로 오른 거야. 200원 곱하기 2,000불 하는 거요. 외화 차입금이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올라서 더 많아졌어요. 대변의 외화 차입금. 그렇죠. 외화 차입금인데, 네, 단기 차입금이에요.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은 외화 차입금이 없죠? 단기 차입금 얼마만큼? 200원 곱하기 2,000불. 얼마? 40만 원만큼. 차변은 뭐예요? 외화 환산 손실이에요. 결말에 하는 게 외화 환산이에요. 내가 그 외상대를 갚거나 받을 때 하는 게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잊어먹으면 안 돼. 9번까지 여러분 전부 해서 요게 정답이 있어요. 보시고 내가 빠르게 설명했지만 요거 참고해서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장부조회는 사실은 엄청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조회하는지에 대한 유형까지도 나와 있죠.
근데 꼭 여기 나와 있는 그걸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값을 찾아낼 수 있으면 그 값으로 하면 돼요. 값으로 하면 된다. 라는 건데요. 볼까요?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답을 캡처 하나 뜰까요? 그럴 필요 없겠다. 같이 가보자, 얘들아. 이제 지금 이 장부조회가 전산회계가 어려운 거는 그 아까 FAT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조회해라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가 조회하는 원장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를 일개표나 월개표를 조회한다라는 거예요. 3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외상매입금은 얼마인가라고 하면 월계표 보면 되겠죠? 같이 있어요. 일개표, 월계표 클릭 한번 해보세요. 네, 3월 1일부터 03월 31일. 네, 됐죠? 현금으로 지급, 외상매입금인데, 외상매입금 어디에 있니? 여기에 있는데, 네, 현금으로 지급한 게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한 외상매입금이 없네요. 빵원인데요. 현금으로 지급한 거 빵원. 현금으로 지급한 빵원. 일까요? 지금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320번 코드로 가야 돼요. 정답이 안 맞아요, 교수님. 그러지 말고, 내가 잘못 코드로 와 있나? 저 금방 찾아냈잖아요. 320번 코드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메인으로 갑니다. 네. 여기 I can 319가 아니라 320번으로 갑니다. 320번 끝이잖아요, 얘들아. 이게 끝이야, 이제 끝. 여러분, 320번. 현금으로 지급한 외상매입금 월계표 찾습니다. 아까는 없었어. 그치? 대체고려밖에 없었지? 03, 지금 1개표고요. 월계표로 가면 3월부터 3월까지로 하면 돼. 외상매입금. 현금으로 지급한 거 200, 그다음에 대체거래로 지급한 거 100이에요. 현금으로 지급한 건 얼마다? 2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다 3월 거 보고 여기까지 3월 거 보는데 3월에 발생한 대체거래 총액은 얼마이냐? 라고 되어 있어요. 3월에 발생한 대체거래 총액은 365-029-180. 365-029-180. 맞나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맞아야 돼. 365-029-180. 맞죠? 맞죠? 그 다음에 3월 동안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이냐? 원재료 매입액이 얼마인지 찾아봐야 되겠지, 얘들아. 어, 원재료가 어디 있을까요? 원재료 매입액은 이거 다 하면 안 되고, 이건 현금으로 매입한 거, 이건 대체로 매입한 거 합계는 208380 빵빵빵. 208380 빵빵빵. 208380 빵빵빵. 됐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났네. 4번. 3월부터 5월까지 제품 제조에 투입한 제조 경비가 가장 큰 월가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월 조회하고 4월 조회하고 5월 조회를 해야 되잖아. 그렇게 안 하고 총계정 원장을 조회를 해요. 3월부터 조회하고 4월부터 조회하고 5월부터 조회하지 않고 제조에 투입한 제조 경비가 가장 큰 월가 금액은 얼마이냐라고 했는데 제조 경비 전체를 봐야 되니까 이걸로 보자. 어쩔 수 없다. 3월부터 3월 제조 경비 얼마일까요? 제조 경비 1367840. 1367840. 몇 월에? 네. 3월에. 그러면 4월은? 4월부터 4월로 보면 되겠지? 그럼 4월부터 그럼 4월. 한 번 갔을 때 그냥 그걸로 다 봐도 돼요.
네, 제주 경비, 제주 경비, 제주 경비. 합계가 얼마야? 3110800, 3110800. 근데 착각하면 요거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틀려요. 요거예요. 그 다음에, 네, 5월 달 보겠습니다. 5월부터 5월까지. 제주 경비 보면 얼마? 161만 500원. 그래서 가장 큰 달은 얼마다? 네, 4월이다. 4월이다. 4월과 금액은 얼마이다? 네, 아까 얼마? 3110800이다. 됐죠? 그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 제품 제조와 관련된 노무비 발생액은 이 노무비 3, 4, 5로 조회하면 돼요. 됐죠? 6까지 조회하시면 되겠죠. 4, 5, 6으로. 그래서 가장 큰 거. 5월 한 달 동안 재고자산에 대한 대체거래 현금거래의 큰 차이는 얼마인가? 뭐 5월 걸로 조회해서 5에 대한 판관비 지출액에 대한 네, 대체거래는 547, 현금은 이거. 뭐 차이만큼 계산하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6월 한 달 동안 예, 판매비와 관리비 지출액은 그럼 공유월에서 판관비 얼마인지 보시면 되겠죠. 각각 계정별이 아니라 이렇게 묶음 계정으로 볼 수 있는 게 장점이죠. 그다음 6월 23일 발생한 현금 지출액과 금일 장고 시제는 각각 얼마인가? 그러면 일개표로 봐야 되죠. 06월 23일, 06월 23일. 네. 해서 뭐야? 현금 지출액과 금일 잔고, 전일 잔고, 금일 잔고, 금일 소개. 1889. 지금 보면 얘가 금일 현금 잔고는 각각 현금 지출액과 현금 지출액 있어요. 얼마예요? 44,500원. 금일 현금 잔고는 얼마예요? 189-505-173. 됐어요? 189-505-173. 전일 잔고가 이거고요. 당일 잔고는 189-460-673이에요. 알겠어요? 당일 현금 지출액 금일 잔고, 전일 잔고 189-50173에서 금일의 현금 지출액을 뺀 나머지가 당일 잔고, 금일 잔고가 되겠죠. 전일 잔고, 금일 잔고. 오늘 당일의 현금 지출액.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여기에 각각 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꼭 한 번씩 너희들이 하고 여기 들어가서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계정별 원장 보는 건데요. 그래서 어떨 때 뭐를 본다? 일개표랑 월개표랑 보는지 알아야 돼요. 계정별 원장에서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총계정 원장 봐도 되고 봅시다. 4월 중. 04월, 011, 04월, 30일.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발생했을 때 차변이 되어 있고 대변이 뭐예요? 회수한 금액이죠? 네, 4월 달에 회수한 금액 얼마예요? 18840 빵빵빵 됐죠? 1월부터 6월까지 수취한 바드러움의 금액은 얼마이냐? 요게 얼마? 바드러움 계정으로 봐야겠지. 그리고 물론 얘가 언제? 6월 달, 1월부터 6월까지. 1월 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이렇게 되면 바드럼 차변에 내가 받은 총액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지금 얼마냐면 봅시다. 1월부터 6월까지 수치 바드럼 총액입니다. 금액을 한번 볼까요? 1월부터 6일 지급원 금액 계정별 원장. 내가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외상배출금 회수액? 1월부터 6월까지 수취한 받으러 금액은 얼마이냐? 1월부터 6월까지. 딱 보면 되지, 얘들아. 뭘 빼면 되니? 누계에서 뭘 뺀다? 1,700만 원을 뺀다.
안 빼면 안 돼. 그냥 누계를 딱 써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안 되고요. 다시 조회. 건드렸나 봐. 내가 소치해버렸어. 있지? 전기요를 빼준다. 6,710에서 전기요만 빼주면 된다. 라는 거. 그다음에 5월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 감소액은 얼마였냐? 5월 그럼 5월 1일부터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은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 보시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눌러서 보면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의 감소액. 그쵸, 감소액은 1,500만 원. 왜요?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뭐예요, 여러분? 부채 계정이죠, 부채. 부채 계정이에요.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감소한 거는 차변으로 오는 거죠. 부채 계정이니까. 차변으로 오는 거죠. 1,500만 원. 됐죠? 6월 중 상환된 지급어음 금액은 얼마이냐? 6월 중 상환된, 예. 5월이니까 이거 6월로 바꿔줘야 되겠죠? 06월 1일부터 06월 30. 어떤 계정 하나만 안 보고 이렇게 한꺼번에 원장으로 봐도 편해요. 지급어음 금액, 지급어음 어디 있나? 네, 지급어음 여기 있어요. 지급어음은 내 대변에 발생하는 거고요. 내가 갚은 거예요. 상환된 거예요. 네, 상한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발생한 거고 내가 지금 지불한 거는 1,155만 원이. 1,155만 원. 1,155만 원. 1,155만 원. 됐죠? 계정별 원장이 뭘 보는 건지 여러분 보셨죠? 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여러분 주의하면 끝. 그 다음에 아까 일개표, 월개표, 계정별 원장 받고 거래처 원장은 거래처별로 각 계정의 잔액이 얼마인지를 볼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얘들아 듣고 있지? 음. 6월 30일 현재 외상매입금이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지. 보자. 귀찮지? 자꾸 물어봐가지고. 네, 목소리 들리는 거지? 화면도 공유됐고. 됐어. 아, 그래, 수연아. 들립니다.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매입금이 가장 큰, 이게 지금 거래처 원장을 찾으라는 거야. 지금 너희들 뭐 했어? 계정별 원장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봤지? 계정별 원장 봤고, 그 다음에 봅시다. 거래처 원장 보면, 이제 거래처 원장은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으로 봐도 되고, 거래처 원장 자체가 이렇게 뭐 잔액별로 내용, 총괄 잔액, 총괄 내용으로 다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 번호와 금액은 6월 31일 제 엔터 뭐 1월 1일부터 입력이 됩니다. 06월 30.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 108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되면 어떤 게 가장 큰 건지 알 수 없잖아, 얘들아. 현재 외상 매입금이네. 교수님 잘못했네. F2 외상 매입금. 틀리면 안 돼. 그러면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코드와 번호는 매입금이니까 부채니까 대변이겠지. 대변 잔액이 요 소트가 되거든, 얘들아. 이렇게 소트해 보면 주식회사 산우회로 금액은 얼마야? 8,800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정답 만나보자. 네. 어? 잔액번 맞죠? 106. 틀리네.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코드 번호와 금액은 얼마이냐? 거래처 원장에 하고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으로 봤는데. 외상 매입금.
왜 그러게, 얘들아. 교수님이 지금 이걸로 소트했잖아. 잔액으로 소트해야지. 그치? 이게 틀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교수님이 외상대로 해. 그냥 외상 매입금 금액으로 했어. 잔액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면, 맞았는데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다? 정답을 반드시 확인하자. 너무 쉬워도 자기가 실수하는 걸 찾아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거래처 원장에서 외상 매출금 회수액 가장 큰 거래처 코드와 번호는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외상 매입금 매출금 계정으로 가보자. 됐죠? 그럴 때 외상매출금 회수했다라는 소리는 외상매출금을 받았다는 소리거든. 외상매출금, 그럼 외상매출금이 대변으로 간 가 제일 큰 게 얼마인지 봐야 돼. 아, 주식회사 서울상사가 가장 많이 나의 외상대를 갚았구나.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이 대변으로 갔다라는 거는 외상대를 갚았다는 소리잖아, 얘들아. 그래서 요거 잔액이 지금 2530에서 대변 제일 큰 게 1630, 거래처는 00165, 00165, 1630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겠지. 그다음에 4월 중 글로벌 상사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 금액은 얼마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4월 중, 4월 1일부터 외상 매출금 4월, 04월 1일부터 04월 30. 무조건 거래처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글로벌 상사 찾아보자. 글로벌 상사. 물론 거래처를 글로벌로만 조회해도 돼. 근데 그게 더 시간이 걸리니까 교수님 이렇게. 그러면 지금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이잖아. 차변에 내가 발생한 거였었는데, 글로벌 상사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은 얼마인가? 글로벌 상사에는 165만 원. 그쵸? 165만 원. 4월 중 글로벌 상사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은 얼마이냐? 165만 원. 정답이죠? 그 다음에 보면 4번 1월부터 6월 동안의 긴 유통의 상환한 외상매입금 금액은 얼마였냐? 1월부터 6월로 봅니다. 01월부터 06월 30 외상매입금 긴 유통 긴 유통 이게 지금 상환한 건 외상매입금이잖아요. 여러분 외상매입금 대변에 있는 게 지금 외상매입금이 1738만 원인데 내가 상환한 거는 734만 5천 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외상 매입금은 부채 계정이니까 발생이 대변이구나. 상환했다라고 하면 차변이구나. 요것만 주의하면 뭐 얼마든지 쉽게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고요. 저 원장 끝났어요. 그다음에 볼까 얘들아? 총 계정 원장에서 조회하는 거는 뭐 몇 월부터 몇 월 동안에 어떤 계정이 가장 많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총 계정 원장, 임금 출납장, 재무제표. 매일 매출장 보는 거는 다음에 하고 질문제를 풀어야 돼. 한번 더 할게. 총계정 원장으로 가야겠지,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묶어준 게 뭐냐. 아, 총계정 원장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구나.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총계정 원장. 1사분기. 1월 1일부터 03월 31일 동안에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과 금액은. 그러면 실제로 나는 이렇게 특정한 계정을 말했을 때 그냥 엔터 쳐. 뭐 제품 매출 계정 찾아보면 되죠. 제품 매출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제품 매출. 그럼 1월, 2월, 3월 중에서 언제 제일 많이 발생했어요? 1월이에요. 금액은 얼마예요? 3억 4,600, 080, 빵빵빵. 그렇죠? 번째 문제. 2, 4분기. 4월부터 6월 동안. 이거 4월부터 6월 동안에.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량 유지비 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가 금액은 얼마인가? 판관비 보라는 거예요. 그럼 판관비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엔터 치고 판관비를 여기서 봐도 돼. 너무 어려우면 위에서 찾아도 되겠지. 800번대 판관비. 차량 유지비. 그치? 차량 유지비가 가장 지출이 많은 건 언제야? 네, 5월이네요. 5월에 얼마? 5,
5565 빵빵. 됐어요? 그 다음에 볼까? 다 똑같아. 원재료 매입, 지급보험 발행, 외상 매입금 잔액, 회수액이 같은 패턴으로 여러분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제목 보시면 되고요. 아, 이게 월별로 어떤 게 제일 큰 건지를 조회할 때 쓰는 거구나.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출납장은 현금 잔액을 보는 거예요. 현금 잔액을. 그러면 1월 27일 현금 출납장. 보죠. 1월 중 현금 지출액, 1월부터 3월까지 현금 지급 총액은 5월 동안 현금 유입액과 유출액은 현금 잔액이 2억 5천일 때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현금 출납장에서 한다라는 뜻이에요. 1월 27일 현금 출납장 봅시다. 네, 일자별로 볼 수 있어요. 잔액이 얼마인지 전체 부서별, 사원별, 현장별, 프로젝트별 전체 이렇게 놓고 몇 월? 1월부터 1월 27일. 잔액 얼마야? 여기 보면 되지 뭐. 잔액. 1월 27일 잔액은 얼마야? 240856 빵빵빵. 240856 빵빵빵. 아니 963. 빵빵빵 아니지 963. 이렇게. 1월부터 3월까지 현금 지급 총액은 그럼 출금된 금액을 보면 될 거고. 요거는 여러분 보시면 6월 30일 보자. 1월 1일부터 6월 30. 현금 잔액이 얼마인지 보면 돼. 왜냐하면 2억 5천이 목표라는데 실제로 지금 3월 31일 날, 6월 30일 날 남아있는 거 얼마인지 봐야 되겠지? 쭉 얼마 남았어? 1억 1,300. 많이 해야 되네. 그치? 1억 2,700, 1억 3,600, 96만 2천, 327원만큼 있어야지 현금 잔액이 되겠죠. 됐죠, 여러분? 네. 현금 출납장도 보시면 돼요. 재무제표 조회하는 건데요. 재무제표 조회. 봅시다. 재무제표 조회 볼게요. 3월 31일 현재 현금 및 현금상자산, 매입 채무, 상반기 제품 매출액, 상반기 영업외 비용, 상반기 판관비, 상반기 중 제품에 투입한 제조 경비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 영업이익은 10월 말 현재 받으러 온 가수. 전부 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뭐에서 지금 얘는 현금성자산 매입 채무 얘는 어디에서 재무상태표에서 보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표. 네, 보시죠.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제출용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03월 31일.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잖아. 아이고, 큰일 나지. 그러면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내가 더하지 않아도 나오죠. 3월 31일 현재 매입 채무는 매입 채무, 여기 나오죠. 매입 채무, 이렇게. 이럴 것처럼 매입 채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 그 합계된 계정 과목으로 나오려고 하면 관리용으로 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제출용을 클릭해서 보면 된다. 됐죠? 그다음에 상반기의 제품 매출액은 재무상태표로 볼 수 없어요. 어디로 봐야 돼? 손익계산서 봐야 돼.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보고 6월까지 보면 되겠죠? 6월까지. 6월까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6월까지 봐서 동안의 제품 매출액은 1월부터 6월까지 제품 매출액은 보면 되겠죠. 뭐. 861, 796, 빵빵빵. 매출액은 네, 861, 796. 그 다음에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영업의 비용이 얼마냐요? 영업의 비용 얼마인지 보면 되겠지, 얘들아? 영업의 비용 얼마? 1769. 영업의 비용 제품 매출액 찾았고 4번 영업의 비용 1769 빵빵빵.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 동안에 발생된 판매비와 관리비 중 발생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은 환관비 계정 가장 큰 거 보자. 어디가 제일 커? 네, 급여가 제일 크네요. 그쵸? 급여가 제일 크고 금액은 3,790만 원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네, 6번
제품 제조에 투입한 제조 경비는 얼마이냐?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제조 경비 찾으면 되겠지. 1월부터 6월까지 제조 경비 여기 안 나오지. 어디 나와? 원가 명세서에 나오겠지. 제조 원가 명세서에. 제조 원가 명세서에 나온다. 뭐 중요한 건 여기 꼭 안 가도 돼요. 여러분이 값을 추정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안 가도 돼요. 제조 원가 명세서 6월까지.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뭐? 네, 제조 경비. 제조 경비는 6,282만 7,840원. 하실 수 있죠, 여러분? 네. 단기 제품의 제조 원가는 12월로 봐야 되겠죠? 네. 단기 제품의 제조 원가 내려가 볼까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754-58210. 단기 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에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무엇을 조회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12월 단기의 영업이익은 얼마? 예, 484-760-830. 아니, 830에 310. 그쵸? 영업이익. 현재 바드러움의 회수 가능액은 얼마이냐? 10월 말 현재 재무상태표를 바드러움 계정을 한번 볼까? 재무상태표를 12월, 아니, 아까 10월 30일. 등급 맞죠? 예. 바드러움 계정은 얼마일까요? 바드러움 회수 가능액. 8,630만 원. 아닌데, 재무상태표에 바드러움. 요거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여기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대선충당금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가능액은 이걸로. 별표. 대손충당금을 제외하고 받으러움의 횟수 가능액으로 본다. 이제 89만 원만큼은 못 받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못 받을 거라고. 그쵸? 89만 원만큼은. 그래서 요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541만 원. 이건 중요하다, 별표. 동일한 문제 나오면 되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제조원가 명세서까지 봤고요. 계산서, 제조원가 재무제표 조회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매출장이거든요, 여러분. 메인 매출장,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다음 부가세 신고서까지 이게 지금 메인 매출장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예요. 부가가치세. 여러분이 회계하고 원가하고 부가세가 있다라고 하면 부가세예요. 그래서 메인 매출장부터는 할까 얘들아? 좀 힘들더라도 괜찮겠지 얘들아? 맞아서 할게. 네, 메인 매출장 조회. 네, 매출장부터 부가세 신고서까지. 이거는 실제로 메인 매출 자료에 입력한 걸 가지고 조회하는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걸 가지고 조회하는 거고요. 부가세 신고 시 카드 매출의 공급가액은 뭐 영세율 세금 계산서, 계산서 수치 금액, 수입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매입 다 어디에서 여기 메인 매출장에서 볼 수 있는 거야. 메인 매출장 한번 열어봐 얘들아. 메인 매출장 한번 열어봐. 그러면 얘가 언제까지? 예정이면 1월 1일부터 03월 31일까지 이 매입에 관련된 거야. 신고 시 카드 매출이에요, 매출. 이렇게 해야지만 코드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전체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 매입이다, 매출이다 이렇게 봐야지 뭐를 카드 매출에 카거. 그러면 요 공급가액이고 부가세까지 합한 거를 공급대가라고 해.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뭐 카드 분기계에 나오지? 2,572만 1,820원이에요. 정의죠, 맞죠? 그다음에 신고시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한 공급가액은 그러면 그러니까 매입이고요. 아까 우리 면세 있지 13번? 아, 면세가 없대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지금 보면 카드 매출. 2번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공급가액. 2번이 매출이고요. 매출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영세. 그러면 얼마예요? 영세율은? 네, 5,700, 네, 5,700만.
됐죠? 반기 아니고 분기계로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1월부터 3월 부가세 신고 시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한 공급가액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입인데요. 계산서 수치. 면세네 53번. 53번. 네, 떴네요. 몇 건이에요? 두 건의 금액은 얼마? 80만.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 시 수입세금 계산서 수취하여 매입한 공급가액은 매입인데요. 1월부터 3월 맞죠? 수입세금 계산서, 면세가 아니고 수입세금 계산서 수입 55번 있어요. 한 건, 3천만 원. 됐어?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 맞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매입한 거, 매출 아니고 매입이고요. 신용카드, 카과. 이게 얼마인지 나오죠?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얼마이냐?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390만 원. 매입세액은 390만 원. 6번 일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현금 영수증 매입으로 인해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것. 그럼 마찬가지로 매입이고요. 현금 영수증 과세 현과 얼마 공제받았어? 이 달랑 5만 원입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보겠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왔어요. 한두 개만 해보자. 우리 했던 것들이니까. 네.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기간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수와 공급가액은 이라고 되어 있어. 세금계산 합계표고요. 얘가 7월부터 9월이에요. 07월부터 09월. 그렇게 보면 신고 기간에 발급된 거는 다 여기거든요. 신고 기간까지. 그 외고, 신고 기간에 발급된 건 11건. 주민등록 발급문까지 한 건, 12건. 근데 지금 매출이잖아. 매입, 내가 발급된, 신고 기간에 발급된 매수에, 매출에 이렇게 되면 12건, 금액은 얼마? 377025 빵빵빵. 이게 32매. 매출 첫 수가 12개인 거고요. 매출 첫 수 잊지 말고요. 매수는 32매예요. 32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보이죠? 그다음에 7월부터 9월에서 신고기간에 발급된 주민등록 기재부 매출세금 계산서 매수는 얼마이냐? 여기 보면 주민등록 발급분이 있어요. 이거 매출서 수 하나고요. 매수는 두 개고요. 금액은 300만 원이에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 기간 중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 거래처 수는 매입 거래처 수. 매입 거래처 수는 몇 개예요? 9개, 9개예요. 신고 기간 중 받은 건. 그렇죠? 신고 기간 중 전자세금 계산서를 예.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 부가세 신고 시 매입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와 그 코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데이터로 봐야 돼. 이거는 지금 11일까지 된 거고 얘들아 12일 이후고요. 전체 데이터로 봐야지만 꼭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체 데이터로 봐야 된다. 보고 금액은 1억 6,300,050원이겠죠. 1억 6,300,050원. 그 다음에 태성산업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얼마이냐? 태성산업 여기 나와 있죠. 1,540만 7천 원. 1,540만 7천 원. 정현이 더 왔네. 오케이. 됐죠? 1,540만 7천 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부가세 신고 시에 매출세금 계산서 발급과 매입세금 계산서 도수치가 동시에 발생한 거래처 이름은 이라고 했는데 얘는 어떻게 살펴봐? 매출 조회하고 매입 조회를 해서 찾아야 되네. 아, 그러면 요걸 갖다가 얘들아 전체로 하고 캡처 기능이 있거든. 캡처. 헉, 캡처가 됐네.
이렇게 캡처를 해야지 비교가 되겠지. 이거 매출했고, 그 다음에 어디? 매출 거래처. 조회했지. 그럼 이렇게 조회해 봐야 되겠지. 태성, 전자나라, 서초, 이상조, 이렇게 이게 여기에 있는지 찾아야 되겠지. 주식회사 대금. 여기 있네, 대금. 대금과 여기 대금이 있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매출하고 매입 조회해 보면 주식회사 대금. 요령 알겠어? 여기에 캡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캡처해서 매입에 캡처해서 화면을 가지고 이쪽에 캡처 화면을 놔두고 그다음 매출하고 비교하면 이 주식회사 대금을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교수님이 아까 프로그램 까느라고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 썼습니다. 이제 이거 신고서까지만 하면 다 됩니다. 네, 맞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데요? 문제가 뭐냐면, 네, 세금계산, 이건 끝났잖아. 그치? 다 했지, 얘들아. 세금계산서, 여기다, 여기. 신고서에서도 또 보내. 똑같은 내용. 봅시다. 4월부터 6월까지 뭐를 부가세 신고서. 조금 시간 초과해서 미안. 그렇지만, 마저 끝내지 않으면 이게 안 끝날 것 같아. 그죠? 아니요. 4월부터 6월까지 봅니다. 04월 1일부터 06월 30. 보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되는데, 원래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은 4월부터, 요게 세금계산서 발급분이잖아. 공급가액은, 공급세액은 343, 586, 빵빵빵. 343, 586, 빵빵빵. 4월부터 6월. 아,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은 4월부터 6월. 문제 이게 좀 틀린 것 같아.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은 343.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270.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예, 그 다음에 일기 확정. 이거 좀 답이 약간 배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영세율 과세표준은 2천만 원. 무슨 말인지 알겠니? 2천, 영세율 과세표준 5천만 원이겠지, 5천만 원. 그거랑 지금, 2천이랑 3천. 4월부터 6월 영세율 과세표준은, 네. 그래서 유형에 대한 답변을 좀 요약해가지고 한 것 같고, 1번, 2번, 예, 270만 원. 근데 얘들아, 이게 이거다. 공급 대가, 여기다 줄거, 여기 별표. 공급 가액은 270만 원이지만, 공급 대가는 297만 원이라는 거. 297만 원, 공급 대가 물어봤어. 그다음에 세 번째, 영세율 과세 표준은 영세율은 영세라고 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분하고 기타까지 합해서 5천만 원. 5천만 원이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은 2천만 원.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써 있잖아. 그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 신고시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은 아까 2천만 원. 신고시의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잖아. 요게 과세 표준이야. 396, 286, 빵빵빵. 이게 과세 표준이고요. 그 옆에 있는 뭐, 요게 세액이에요. 세액이에요. 여기에 매출 세액은 요만큼이에요. 3,400. 왜 달라요? 네, 영세율이 있어서 그래. 영세율이 있어서. 오케이. 7번 볼까요?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에 고정수산, 여기 일반 매입분인데요. 고정수산 매입분이 5천만 원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매입은 일반 매입분과 고정수산 매입분이 분리되어 간다. 라는 거 봅시다. 그런데 지금 이게 5천만 원이 정답이 아니라, 그 다음에 카드에도 여기 지금 여기에 보면 고정수산 매입과 관련된 거는 세금 계산서만 찾으면 안 되고요. 카드에도 찾아야 돼.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서 봅시다. 어디에 있나요? 그 밖에 공제 매입에 기타의 고정사 매입분 있나 보자. 여기 고정사 매입. 기타. 그 밖에 공제. 여기 나와 있지, 얘들아. 여기.
그래서, 생계산서분만 찾지 않고 모두 찾는다? 카드 매출. 카드 매입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그 밖에 공지에 나오거든. 카드 매입은 여기에 고정산도 같이 본다. 이거 별표. 고정산 매입분, 이거는 정말 나오고, 나오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별표 두 개. 됐죠? 그 다음에, 네, 4월부터 6월 부가세 신고 시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에요. 그래서 820만 원. 820만 원. 네. 그러니까 이게 공급 가액이 매입세액을 물어보면 82만 원이라고 말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매출 세액인지 아니면 매출 금액인지 과세 표준인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 공급 대가인지 공급 가액인지. 네, 그래서 그다음에 9번 보면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 있죠? 세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303만 원 하시면 되고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야? 차가감캐 2,099만 9,500원만큼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고요. 납부할 세액은 얼마예요? 1,362만 9,100원이에요. 됐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좀 수업 시간보다는 조금 늦게 끝났지만 여러분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부가세 조회하는 것까지 여러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유형들을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2의 기출문제부터 여러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출 쪽 물론 잘 하겠지만, 또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이제 동영상 마저 찍어서 올리고, 그걸 5월 8일 수업 시간, 그 수업 대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또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전산실에서 그래도 초기에 1, 2교시는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했던 것처럼 프로그램 설치하고 그다음 백데이터 설치를 수업에 오자마자 백데이터 설치를 해놓는다. 아까 교수님 하느라고 한 10분 넘게 소요됐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미리 그걸 설치해 놓지 않으면 수업을 또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일찍 와서 프로그램 다운 받아서 설치하고 기초 데이터를 그 자기 맡은 자리에서 설치를 해야지만 여러분 됩니다. 네. 네, 종료하고요. 그다음에 녹화도 녹음 중지.